당에서는 조선노동당 평양시당을 볼 거고요. 정권기관에서는 평양정권기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평양직할시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가 이제 집행기관입니다. 행정기관. 그리고 구역과 군의 인민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권기관 내에서 내각 안에서 성 내에, 그러니까 내각에 각 뭐 성들이 있잖아요. 뭐 철도성도 있고, 뭐 기계성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그 성 내에 평양 관련 조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이라고 이름 붙은 이제 행정 조직들이 북한에 있는데 그 국 단위 내에 평양 관련 조직들, 여기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지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관들, 그리고 이제 검찰 재판소의 평양 조직들, 이걸 정권기관, 정에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이게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은 그 통법부라고 해가지고 러버 스탬프, 고무도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어쨌든 그냥 당이 결정한 거를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 의결하는 이제 의결기구처럼 이제 행세를 하죠. 여기에 이제 반대나 토론, 뭐 기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없고 거의 뭐 전원투표, 만장일치 늘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어쨌든 헌법상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면들이 많이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선거, 대의원 선거를 또 하죠, 북한도. 이제 이것도 만장일치 선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양 구역별로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김정은도 과거 집권 초기에는 실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해가지고 대의원이 되기도 했어요. 또 김여정도 지금 또 대의원 후보 입후보 해가지고 대의원이 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똑같은 의미 같은 건 아니죠. 어떤 뭐 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기능과 성격이 본질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평양 관련돼 가지고 교류 협력을 할 때 카운터파트가 누군지 식별할 때 각 지역별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누군지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놓는 것,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뭐 이것도 별것도 아니야.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놓은 거 그냥 박수치고 표결하고 끝내는 사람들인데 뭘 알아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무나 하진 않겠죠. 그것도 이제 평양에서, 수도인 평양에서 대의원 정도 하는 사람이면은 북한에서도 그래도 그냥 속된 말로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정치행정 엘리트에 포괄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보를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뭘 기준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 정부 공식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기관별 임명록, 그리고 북한 주요 인물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평양 관련 내용들을 다시 이제 모자이크 퍼즐처럼 쭉 맞춰가지고 재구성을 좀 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양 관련해서 당정기구도는 새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정부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북한 관련 이해 뭐 강좌들을 볼 때, 김정은을 중앙에 놓고 당과 정 사이에 이제 김정은이 양쪽을 다 통할하고 있는 모습에 이제 집중화된 중앙 그 당정 기구들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평양 관련돼서 당정 기구들을 따로 그리면은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이제 평양 직할시당 책임비서, 그리고 직할시당 내에 이제 책임비서를 보좌하는 비서들 21명이 있고, 그리고 17개 구역과 2개 군, 강남군, 강동군에 거기에 비서 책임지는 이제 그 지역 비서가 이렇게 있는 체제가 평양 관련 당의 기본적인 어쨌든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그럼 뭐가 있느냐? 중앙정권기관, 그러니까 내각에서는 평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라고 하는 따로 별도의 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건설위원회 내에 그 당 책임비서, 여기 책임지는 이제 당 책임비서가 1명 있고, 산하위원장에 2명 있고, 국장 3명, 소장 2명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권기관, 이거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청하고 같은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서울시청하고 딱 카운터파트가 훨씬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정권기관이라고 해서 평양 직할시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평양의 이제 행정을 통할하고 집행하는 그 행정부서가 있는데, 거기 1부위원장이 1명 있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이제 22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시청, 구청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가 자체적으로 뭔가 주도적인 그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도적인 지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당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양 직할시당 책임비서의 관할과 통제 아래 그 지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과 정의 관계라고 하는 게 당이 우위에서 정을 통제, 관할하는 이제 그런 기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뭐 평양시와 뭘 한다라고 했을 때 평양 직할시당 책임비서가 먼저 얘기를 하고 평양시당과 이제 주요한 결정들을 하고 실제 뭐 집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할 때는 또 평양 정권기관인 평양 직할시 인민위원회랑 또 일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때 아마 좀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 관련 당정기구도 세부 안들을 좀 보면 당 밑에 이렇게 직할시당 책임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직할시 당비서 21명 있고 이제 각 구역별로 17개 구역 그리고 2개 군의 각 지역별 비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밑에 수많은 이제 또 국가, 가와 또 이제 밑에 행정을 보는 이제 그 당원들,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한 지역의 일들의 의사결정을 하고 지침을 내리고 아까 말했던 거 뭐죠? 간부의 중요한 역할, 인민 대중의 교양자 역할. 이거를 이제 당이 상당 부분 많이 중요하게 당 간부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 부분에서 중앙정권기관은 평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그나마 이제 그 가장 평양과 직결된 이제 독자적인 기관의 위원장이 하나가 좀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뭐 수직적으로 명령을 받고 지시 감독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표시상 이렇게 해놓으면 기계공업성부터 해가지고 대외경제성 그리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등등등 해가지고 이 여러 성에서 평양 관련 조직들을 두고 평양 관련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기계공업성 내에 평양 관련 기관, 국이나 부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 걸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건데 기계공업성 내에 평양 관련 일을 하는 부서가 지금 1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성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리고 철도성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러니까 철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가 있지만 여기 이제 평양철도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평양 역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집행기구의 이제 간부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권기관에는 평양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해가지고 여러 국이 쭉 있죠. 평양 직할시는 이게 서울시청 밑에 여러 국가, 실국, 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평양 직할시 인민위원회 집행기관 내에도 여러 국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구역별 군인민위원회들이 다 소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시당 기구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어서 좀 보면은 평양 직할시당 책임비서 김수길 아래 이제 당비서 21명과 조직부비서 1명 그리고 부장이 한 15명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장 밑에 부부장도 한 13명 있고 과정도 한 3명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지금 책임비서들 이름을 한번 쭉 써놨는데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이걸 북한이 그 당과 정의 그 기구도나 관련 인물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조각조각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매년 업데이트를 이제 해나가는 건데 불명으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의 책임 비서들도 물론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평양시당의 김수길이라고 하는 책임 비서는 어떤 인물이냐?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인데 뭘로 유명하냐? 평양시당 책임 비서를 2번 맡았어요. 그걸로 좀 유명합니다. 원래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한번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장과 플러스 알파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2월부터 다시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컴백을 했는데 1950년에 출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군인 출신인데 92년도 4월 달에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공식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알려진 게 이제 한 30년 정도가 조금 넘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인민군 중장으로 진급을 하고 2013년도에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국 부국장을 맡으면서 북한군의 전반적인 조직 생활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달에 총정치국장이던 최룡해의 방중에 국제부 부부장 자격으로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이제 승진을 한 건데 2014년도 4월 달에 장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 책임비서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 승진을 해요. 2016년도 5월 달에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아까 정치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후보위원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때 당의 이제 비서 직함이 위원장으로 개편이 잠깐 됩니다. 그래서 김수길 직함도 잠깐 평양시당 책임비서에서 평양시 당위원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5월 달에 평양시 당위원장 자격으로 조선노동당 친선 참관단에 포함이 돼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의 개혁개방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중요하게 잘 역할을 하다가 총정치국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입니다. 군의 전반적인 정치 지도 생활, 사상 통제를 하는데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김정의 최측근들이 임명되는 자리인데 그 일도 이제 하다가 2021년도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때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면서 강원도당 책임비서로 자리를 옮깁니다. 야, 그러면, 야, 이 사람 그럼 잘린 거 아니야? 사실상? 그냥 하방, 강등된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강원도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신, 자력갱생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주 어려운 와중에 강원도 정신으로 이제 고비를 넘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강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강원도의 건설, 관리, 개척, 이제 이런 것들. 관할하는 강원도당 책임비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꼭 하방되었다, 강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또 강원도에는 김정은이 자주 찾는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강원도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강원도당 책임비서로 옮겼는데 동시에 9월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또 발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쫓겨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일을 하다가 2022년도 12월 달에 다시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또 선출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영도 간부, 영도 핵심, 주요 핵심 간부층에 지금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김수길이 컴백해서 알려진 첫 번째 뉴스가 2022년도 연말에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이제 오자마자 평양시가 되게 그래도 다른 데 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평양 시민들은 그래도 먹고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평양 시내에서도 식량을 거의 소진한 전량 세대라고 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겨울을 나기 힘들었던, 2022년도 겨울을 나기 힘들었던 그런 세대를 긴급히 파악을 해가지고 10일치 식량을 긴급 지원하라, 이제 그런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김수길이 했던 뉴스로 이제 그 컴백한 이후에 최초로 알려졌던 그런 뉴스 내용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중에 어려운, 우리 층으로 치면 이제 그 극빈층의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걸 하라고 결정을 하는 거, 우리 이제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김수길이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정책의 기획과 관리 감독의 결정, 이제 이런 것들을 김수길이 하고, 그 집행은 뭐예요? 식량 나눠주는 건 어떻게 평양시당이 할까요? 평양시당도 이제 관리 감독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때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이제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김수길이 하고 집행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체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김수길의 사진이 이제 모습이 알려져 있는 거는 2016년도에 이게 좀 가장 가까이 좀 알려진 사진이 있어요. 7월 3일 날 그 김정은이 평양중등학원, 이때 평양중등학원을 이제 새롭게 개보수를 했는데 그 현지 지도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평양 직할시당 외에 각 구역별로 이렇게 비서와 선전 선동부, 뭐 그리고 소속 불명,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장 직함으로 언론에 등장한 사람들, 뭐 교육부 부장도 있고 무슨 부부장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각 구역별로 이제 그 비서들이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조선노동당의 그 각급, 각 지역별 당위원회는 이게 수직적으로 당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는 수직적인 계열로 각급 당위원회가 딱 일관된 명령 체계로 쫙 위계 구조를 가지고 가는 수직 체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수평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해당 기관이나 다 당 조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또 있는 그 기관을 또 관리 감독하고 특히 사상 통제, 교양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게 당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수직과 수평의 지배 관계가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얽혀 있는 상태로 북한의 이제 그 권력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지역에서는 어쨌든 당 비서에게 각 단위 지역 내에 거의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은 이제 행정지역과 단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역 단위로 해서 13개의 시도당위원회가 있고, 기초 단위로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의 시군당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이제 초급 당위원회가 있고, 수만 개의 이제 당 세포 조직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딱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정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하고 각급의 성중앙 기관에도 당 비서들이 붙어가지고 당위원회 조직 체계를 구성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좀 뭐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우리가 북한은 빈번하게 갈 수 없지만 중국하고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많이 했잖아요.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디 이제 뭐 성에 갔을 때, 어느 성이나 시에 갔을 때 그 성장이나 시장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성이나 시의 당석이죠. 그 당석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국식으로 관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서 개방 경제를 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서기가 각급 이제 지역과 그리고 중요한 이제 국영기업 같은 데 다 당서기들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각급 대학은 물론이고요. 거기 당서기들이 붙어가지고 통제를 다 합니다. 이제 이런 수직적이고 동시에 또 당이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으로 또 해당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이제 공산당 체제의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인데, 북한에서도 이 시스템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조직상 보면은 살아남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체계의 원리에 입각해서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책임 비서하에서 각 구역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장들, 그리고 소속 불명이라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장 직함을 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각 구역별로 몇 명씩, 수명씩 이제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